경윤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2월 17일 금요일 특성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성급 경주는 12경주, 14경주, 16경주 황인혁, 인치환, 임채빈이 안정감 이르는 경주년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성급 13경주 기세 좋은 윤민우가 과연 정재원까지 완벽하게 떨궈낼 수 있느냐가 관심사란 점. 15경주는 김포와 수성팀이죠. 최근 들어서 팀과 팀 대결이 많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패서 수성과 김포팀이 신경전 펼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정적인 경주가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만 배당 가능성 13경주, 15경주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특성급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인터벌 훈련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꼽자면 박성현, 김원정, 김원신재, 김민철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박성현, 김원정, 원신재, 김민철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김민배, 황인혁, 박성현, 김원정, 권혁진, 신동현, 오기호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충청권 선수들이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김민배가 주드럭을 발에 나갔고 이 코너 지점에서 저치기 나섰던 박성현이 2차권 반바퀴 저치기로 박성현을 넘어섰었던 김원정이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로 김태범, 인치환, 김형환, 황승호, 윤현준, 원신재, 정재원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김태범이 선행력을 발휘해 나갔습니다만 후미권에 있었던 원신재가 3, 4코너 저치기로 앞선 선수들 모두 다 넘어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인치환은 김태범 마크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로 최종군, 이으뜸, 김민철, 유지은, 황무현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파업수들이 연합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최종근의 선행을 김민철의 3, 4코너 저치기로 제압하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컨디션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번째로 정윤재, 박승민, 정하늘, 정상민, 윤현준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정윤재가 반바퀴 지점까지 전력 질주 후 시속을 잡았습니다. 자신을 두고 출발했었던 정하늘은 대열 붙이는 훈련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섯 번째로 김우영, 안창진, 임채빈, 김원진, 박진철, 류재민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긴 거리 대열을 이끌어 나갔었던 김우영이 끝까지 경제 주도권을 잡아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자신을 두고 출발했었던 임채빈은 3, 4코너 저치기 후 실패하면서 페달에 힘을 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밖에 인터벌로는 박진영, 윤민우, 이재림이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고요. 이재림, 정춘교, 최석윤, 성남 수도권 선수들이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박성현, 김원진, 김원신재, 김민철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특성급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등한 기량 발휘 나가고 있는 황인혁 12경주 강축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대 세력이 오기호하고 정윤재밖에 없습니다. 자력 승부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들 과연 황인혁이 이들과 호흡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래저래 정춘교가 황인혁의 뒤를 압박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저측이 나선다면 정춘교가 쫓아 들어가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윤재, 오기호 중 한 명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오기호와 호흡 맞춰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관면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최근 들어서 고전하면서 점수가 많이 낮아진 정재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윤민우가 정재원을 완벽하게 떨궈내는 작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민철, 박진영, 정재원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정재원이 박승민, 권혁진하고 호흡을 맞춰 나갈 수밖에 없는데 정재원 앞선에서 땡겨줄 만한 선수가 없어요. 그 때문에 윤민우가 좀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상남팀 박진영이라든지 파업 선수인 정재원과 호흡 맞춰 나가면서 정재원 충분히 견제 가능한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인천이 축이죠. 인천 입장에서는 박성현이나 신동현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신동현보다는 동반 입상 경험을 갖고 있는 박성현을 완벽하게 챙겨주면서 파업 선수들인 이으뜸과 황무현 견제에 나설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1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포하고 수성 4대3으로 맞대결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수적인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수성팀 선수들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포팀 김형환이
태국 치앙마이에서 훈련하고 돌아온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 몸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편에서 류재민이 때려주고 안창민이 마크에 나가고 김원진, 김형환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김형환이 안창민 상대로 넘어서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특히 류재민 타점 잡고 힘을 쓸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안창민과 류재민의 협공 가능성 기대해보고 싶은 편성이란 점, 김영환은 뭐 뒤늦게 날라올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윤현준의 선행과 김용환이 활약이 나가게 된다면 원신재가 쫓아가고 뒤늦게 김원진 날라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안창진하고 김용환 양분해서 노려봐야 되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16경주는 임채빈이 강추입니다. 다음 주 스포츠 서울배 대상 경주가 있는데 연타 출전일지 아니면 출전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임채빈 뭐 기량면에서 월등합니다. 황승호 마크냐 정한을 버티기냐 놓고 고민해볼 수 있는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특성급 분위기 한번 살펴봤는데요. 한 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5경주입니다. 황인혁이 객관적인 기량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자신감은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만 결승전에서 인지도는 아직까지 예전만큼 회복하지 못한 황인혁. 과연 이번 편에서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연대 세력이라고 한다면 오기하고 정윤재가 있고 나머지 선수는 다 파업 쪽 선수들이기 때문에 황인혁이 이 파업의 중심인 정춘규와 전략적인 타협점을 찾아 나갈지 아니면 오기호, 정윤재 둘 중 한 명과 호흡을 맞춰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기호가 때려도 그렇고 정윤재가 때려도 그렇고 황인혁이 좀 반바퀴 지점에서 넘어설 수밖에 없어요. 넘어서게 된다면 이래저래 정춘규가 타종전으로 황인혁이 뒤를 막혀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설령 오기호 달고 정윤재 달고 쏜다 하더라도 줄 끊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5번과 2번의 전략적인 협공이 5번하고 5번과 2번의 전략적인 협공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황인혁과 정윤재, 황인혁과 오기호 둘 중에 한 명 챙겨준다면 때릴 정윤재보다는 한 차례 동반 입상 경험 갖고 있는 오기호가 좀 더 나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윤재는 마크 좀 불안하죠. 하지만 오기호는 때려도 되고 마크도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황인혁과 오기호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과거 또 한 차례 동반 입상까지 경험을 갖고 있는 오기호가 때려주고 황인혁이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갔었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5번과 3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5번, 2번이 먼저 경제 중심이라는 점, 5번, 3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번하고 5번하고 3번 동반 입상, 5번, 2번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황인혁이 분명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작년 부산 대상 경주 때 황인혁이 기다리다가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파업 선수들이 뭉치게 된다면 이재림이 때려주고 정춘교, 홍희철, 강준영이 연합 펼쳐 나가면서 황인혁 덮고 시작하게 된다면 황인혁이 넘어서지 못하면서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고전하게 된다면 오히려 홍희철이 배당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직선에서 취발로만 놓고 본다면 정춘교보다는 홍희철이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춘교는 아무래도 황인혁의 뒤만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홍희철은 완벽하게 황인혁 떨궈내면서 독자 승부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만약에 이변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4번과 2번이라든지 4번하고 6번은 아무래도 복승을 중심으로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황인혁만 빠져준다면 대박 가능성도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황인혁이 직접적으로 힘을 써도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춘교, 오기호 둘 중 한 명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정춘교가 쫓아 들어가는 5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 우선이고, 한 명만 챙겨준다면 7번보다는 3번과 협공을 한번 기대해보고 싶은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정재원이 계속해서 고전을 하다 보니까 점수가 98점대까지 낮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점수가 높아진 윤민우가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정재원은 비파업이고 윤민우는 파업입니다. 이제 역전이 됐어요. 그 점 때문에 윤민우 입장에서 철저하게 정재원 견제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민철, 박진영, 정재원과 호흡 맞춰 나가면서 윤민우가 비파업 라인, 파업 라인 형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윤민우가 정재원을 챙겨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초조보다 많고 있긴 합니다만 1번, 4번, 5번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승민이 때려주긴 어려울 것 같아요. 2번하고 3번이 힘을 쓰고
7번, 6번으로 덮고 시작하게 된다면 4번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선행을 아무래도 박진철이 반바퀴 넘어서고 윤민호, 정재환 순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이번 편성 7번과 6번의 동반 입상, 7번과 6번 동반 입상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상남팀이죠. 박진영입니다. 7번과 3번 동반 입상. 박진영도 내선 잡고 10을 쓰면 11조 때 초중반 시속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철저하게 허리 나가면서 짧게 가져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직전에 윤민호 참 답답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석윤을 몰고 갔는데 후미 견제 나가고 본인만 살짝 추입해 나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추입하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박진영이 때려주고 윤민호가 차신 벌려가면서 정재환, 정재원 싸우게 만든다면 박진영도 충분히 상남팀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교 선후배입니다. 7번과 3번 정도가 충분히 가능한 편성 견주라는 점에서 7번과 6번 쪽에 7번과 6번 쪽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7번, 3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윤민우가 저쪽에 나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배당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박승미 때려주고 정재환, 권혁진이 먼저 서둘러서 2번하고 3번을 타이밍을 빼앗긴다면 윤민우도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정재원이 경주 운영을 살려나가게 된다면 4번과 5번의 동반 입상, 4번과 1번으로 배당이 만들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비팝 라인 쪽으로 배당이 4번하고 5번이라든지 4번하고 1번은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개인적으로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윤민우가 확실하게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정재원과 탑점 찾아 나갈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정재원이 타점존으로 윤민우 뒤를 확보해 나가면서 쫓아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작전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7번과 6번 쪽, 7번과 3번 상남티까지 협공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민철도 3복승에서 충분히 완승가 3복승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라는 점에서 김민철의 선전 가능성까지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인천이 강축이죠. 인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박성현, 신동현과 호흡 맞춰 나가면서 파업 선수들 좀 견제 나설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인천 입장에서는 박성현을 호흡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동반 입상 경험도 많은 두 선수라는 점에서 인천이 힘을 쓰고 박성현이 막해 나가는 3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 비파업 라인 쪽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3번과 2번 쪽에 3번, 2번 주력 승부 적고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문제는 2번이 때리고 3번이 막해 나갔을 때는 뒷자리에는 신동현이 막해 나가면서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신동현이 과연 마크를 지켜낼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이웃 황미연이 찍어 누르고 이웃뜸도 끌어내서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황미연 마크는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인천이 박성현 상대로 좀 반바퀴 지점에서 넘어서게 된다면 신동현도 마크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키가 83이에요. 96kg 거구인 신동현, 황미연이 밀어잡기 쉽지만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3번 입장에서는 비팝 라인을 확실하게 챙겨주는 3번과 2번 동반 입상 기대해 봐야 된다는 점, 2번이 때려준다면 3번과 6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충분히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에 3위하고 36경주권 두 차권 중에서는 3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이 아무래도 경제 중심 우선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상당히 좀 재밌는 편성의 경주가 짜여졌습니다. 김호영, 안창진, 류재민, 김원진은 수성팀이죠. 치앙마이에서 돌아온 김형환, 원신재, 윤현주는 김포팀, 김포팀 선수들입니다. 모두 다 비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파업과 비파업으로 나눠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만 팀과 팀 대결로 나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경전 좀 치열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포팀에서는 아무래도 2번, 7번, 4번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수성팀에서는 1번, 5번, 3번, 6번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특성급이 팀과 팀 대결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임채빈이나 정정진 외에는 대부분 팀 대결로
경주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패서 김우영이 먼저 힘을 써주고 류재민이 반바퀴 안창진, 유재민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이번 패서 안창진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패서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물론 뭐 김영환이 뭐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팀 대결로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이런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김원진, 김영환이 오면 자리 양보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3번의 뒷자리를 7번이 막해 나가면서 쉽게 노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류재민 최근 들어서 확실하게 경주에 대한 자신감 잡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안창진 활에 나간다면 김영환이 직선 안창진 상금 넘어서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김원진이 자리 양보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3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팀 대결 진행된다면 3번과 7번 쪽에 우선하시되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 같고 5번이 때려주고 3번이 몰고 와서 짧게 가져가는 류재민도 타이밍 반바퀴 잡았을 때는 11초 때 초반까지 끊어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수성팀 안승이죠. 3번과 5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3번과 7번의 전략적인 타협이 좀 더 유리하다는 점 우선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치앙마이에서 돌아온 김형환 아무래도 몸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윤현준을 활에 나가면서 저치기 나선다면 7번과 4번 동반 입상 가능하죠. 안창진의 뒷자리를 김원진이 양보하게 된다면 7번과 6번으로도 충분히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4하고 7-6이죠. 7-4 경주권하고 7-6 경주권 7-4하고 7-6은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타협 가능성보다는 좀 맞대결 가능성 수성팀 선정 가능성 쪽을 먼저 한번 가져가 보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과 7번 쪽이 우선이고 3번 5번 차선이란 점 7번 4번 7번 6번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명 특성급 16경주입니다. 임채빈 다음 있을 스포츠 서울배 대상경주 때 출전을 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한 주 먼저 출전했습니다. 뭐 연타 출전도 가능한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일단 먼저 출전했었던 임채빈 월등합니다. 뭐 그랑프리 때는 정종진에게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뭐 실력과 기량면에서는 정종진이 임채빈을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번 편성도 임채빈 중심으로 후착 찾긴 것 같습니다. 황승호의 마크냐 정하늘이 버텨내느냐 강심사라는 점 동반 입상만 놓고 본다면 황승호가 앞서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정하늘도 확실하게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선행감 살아나고 있다는 점 직전회차 결승전 상당히 좀 아쉬움을 남겼어요. 정하늘의 버티기도 충분히 한번 노려봤습니다만 직선에서 잡히면서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확실하게 정하늘이 자꾸 때리면 10초 대 후반 11초 대 초반은 그냥 끊어내고 있는 상황이란 점 김민배 활약이 나간다면 반바퀴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간다면 시속감은 좋아질 것 같습니다. 무리하게 넘어서기보다는 몰고 가서 짧게 수입해 나가는 4번과 6번 동반 입상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넘어서면 아무래도 황승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고만고만한 배당판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임채빈과의 한 살 털이죠. 점 때문에 시속감적인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임채빈이 넘어서지 않는 한 황승호는 임채빈 따라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정하늘의 시속감이 좋다면 임채빈이 굳이 넘어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리 잡는 과정에서 황승호는 정하늘에게 자리 양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1번, 4번, 6번, 5번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4호가 먼저가 왔습니다. 4, 6이 먼저가 왔습니다. 4호가 차선대가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빨래줄 경주로 끝나게 된다면 4번, 6번, 5번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배당판 잘 나와야 한 1.1배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이 점 때문에 배당판 끝까지 주시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3복승은 한 방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임채빈 경주를 잘 봐야 됩니다. 항상 쌍하고 복승하고 배당판이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복승 배당이 더 좋았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았어요. 쌍승하고 복승하고 배당판이 따로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승 배당까지는 4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복승 배당까지는 함께 주시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승부는 4번, 6번, 5번인데 배당판은 배당이 1.1배 잘 나오면 1.1배 좀 더 나오게 된다면 1.2배까지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1.1배에서 배당판이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1.0배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배당판은 끝까지 주시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변 없이 4, 5와 4, 6 두 차권 안에서 전 6번 쪽에 좀 더 우선하시되 4번, 6번, 5번
삼복은 한방 승부를 한번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성급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왕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도 경륜왕 잘 준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